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이제 132페이지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붓다 담마 상가를 피난처로 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요 의미를 여러분들이 하나 새기셔야 됩니다. 그 밑에 줄친 부분에 보면요. 붓다께서는 이제 지혜로운 분입니다. 그는 자비로운 분입니다. 그는 행동에 있어서 청정한 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내면에 이러한 붓다께서 갖춘 이 자질들을 개발시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즉 붓다께서 보이신 본보기를 따를 때, 그럴 때 우리가 붓다를 우리가 피난처로 삼는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133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래서 그가 지혜와 연민 그리고 청정함 개발을 위해서 권고한 방법, 지혜, 연민, 청정함 개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옵니다. 거기 보면 첫째 그가 말했듯이 지혜는 어제 언급한 그 질문에서 시작한다. 이제 지혜는 자기 자신한테 어떤 질문을 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거기 보면 장기적인 안녕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으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붓다께서도 그러셨고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패러그래프에 보게 되면 자비에 관해서 보면 만일 당신이 장기적인 행복을 원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인데 이런 점에서 자비와 지혜는 연결된다. 그죠? 그런 내용들. 우리가 이제 그 메타에 대해서 앞 시간에도 여러 번 봤지만 우리가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이렇게 얘기할 때 A가 이제 모든 존재의 이제 B에 대해서 이 B가 행복하기를 하고 빌 때 A가 실질적으로 B의 행복에 관여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의미가 뭐라 그랬죠? 우리 앞서 시간에서 설명드렸듯이 B가 스스로의 힘으로 장기적인 행복 또는 영원한 행복을 성취하기를 이 뜻이죠. 그러니까 B가 자신의 힘으로 이런 장기적인 행복 또는 영원한 행복을 구하세요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 장기적인 행복, 즉 계율을 지키고 메타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보시행을 실천하는 것, 이걸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가 메타를 보낸다라고 하는 그 행복하기를 괴로움을 당하지 않기를 이 의미가 이제 B 입장에서 볼 때 B 스스로의 힘으로 장기적인 행복 또는 붓다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을 해서 사성제를 수행해서 그게 원인이 되어서 마가팔라 도가를 성취하기를 이 뜻이죠. 결국 B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행복을 구해야 한다. 붓다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통해 이제 그게 바로 메타를 보낸다. 메타를 한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그 133페이지의 밑에 보면 파세나디 왕에 대한 이야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죠.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그 왕이 이제 왕비한테 물어봤어요. 아주 분위기 좋을 때 물어보니까 왕비한테 물어보니까 왕비는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제 자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진심이죠. 그런 내용을 하고. 그러면 이제 페아케스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왕 또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제일 사랑하죠. 이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카야디티라는 게 그렇게 강하다. 이게 본능이죠. 그래서 이 바탕에서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 내용에 관련되는 이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걸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 136페이지에 보시면요.
그 다음에 청정함에 관해서 보자면 부타께서는 그의 아들 이제 라울라에게 청정함의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이 청정함의 원리는 뭐냐? 자신의 행동을 살펴보고 행동을 청정하게 하는데 중점을 둔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을 살펴보는 거다.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이것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라고 자문해 보는 것.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 있죠. 예, 요게 수행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 질문도 좋아야 되고요. 예, 그에 대한 어떤 해답도 지혜로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실 수행이 진일보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패러그래프의 줄침 부분에 보면, 그런 다음 이제 일이 끝나면 장기적인 결과에 대해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그 분석하고, 그 다음에 평가해 보고, 그 다음에 이 평가에서 좋은 결과, 효과가 좋으면 지속을 하고요. 효과가 없다, 또는 뭐 효과가 좋지 않다,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죠? 수정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창의력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그 창의력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마라. 그죠? 예, 붓다의 가르침입니다. 예,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많은 여지가 있다. 많은 여지가.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각자가 채워 나가야 할 부분이다. 근데 부처님은 사실 그 길에 관련되는 내용들은 다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워야 할 게 아주 큰 어떤 새로운 단마가 아니고, 부탁께서 단마는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세세한 것, 즉 개인의 어떤 그 특성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한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롭게 어떤 뭐 단마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 정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페이지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예,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137페이지에 보게 되면, 예, 부탁해서 지혜, 그 다음에 메타, 그 다음에 청정함, 요런 이제 성품, 이제 요 자질을 개발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앞에서 쭉 나왔던 거고요. 예, 그래서 이것은 행복을 찾는 것이 이기적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자기도 좋고 남도 좋고 이런 방식이에요. 부탁께서 가르친 것은. 그러니까 부탁께서 가르친 거는 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즉 나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아주 중점을 두었다.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이 이제 성취하신 행복,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행복은 이게 남한테 전혀 해가 없는 행복이에요. 우리 그 사회에서의 행복은 어떻습니까? 누구의 신세를 져야 되고, 또는 누구 걸 빼앗아야 되죠. 근데 부탁께서 이 가르친 이 어떤 행복은 자기에게도 이익이 되고 해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타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복이다. 그렇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이게 이기적인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방식이 아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페이지도, 이제 밑에 패러그래프에도 보면 담마와 승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그들을 본보기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피난처를 개발하는 방법이다.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 승가의 규율 같은 게 있죠. 그리고 이제 계율을 지키고 올바르게 살고 수행을 통해서 이제 삶의 의미를 찾는 것. 그거를 보고 본보기로 삼고 제가자들도 이렇게 따라하는 것. 그게 바로 승가를 피난처로 삼는다라는 뜻이고, 담마는 말 그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이 가르침대로 내가 삶을 살겠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담마가 바로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내용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여기 있는 파트들은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 다음에 139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140페이지 쪽에 보게 되면
거기 이제 그 상과 관련돼서 거기 이제 내용은 여러분들이 강의 듣기 전에 한번 읽어 보셔야 돼요. 예, 첫째, 그 사람이 당신에게 불쾌한 말을 했다면 예, 이것이 인간의 일반적 언어 방식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여러분 그 우리가 친절하게 얘기하고 예절을 갖추고 이런 게 오히려 요즘 세상에서는 예외적이죠.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거칠고 예의가 없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일반적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예, 이렇게 타인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좀 어떤 불친절한 대우를 받더라도 아 이게 요즘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이구나 이렇게 알고 지나가라 이 뜻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오히려 일반적인 인간의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라는 겁니다. 분노를 일으키지 말고요. 그런 뜻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보면 부탁해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그들이 당신에게 정말로 불쾌한 일을 한다면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불쾌한 소리가 귀에 닿았다. 이렇게. 그 정도로. 그리고 그것을 거기에 두십시오. 이게 중요하죠. 거기에 둬야 됩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 밑에 이제 14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무시를 당하거나, 불쾌한 일을 당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평가하고, 예, 분석하고, 나름대로 뭐 생각을 해본다. 아, 이렇게 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죠. 역효과. 역효과. 그죠? 이게 좋은 효과가 안 납니다. 이게 마치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화를 만드는 거예요. 분노를. 이런 것들은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 사성제를 우리가 딱 적용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사고로는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화가 오히려 증가된다. 즉 먹이를 계속 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평가, 분석,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거기서 멈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지금 그 체크 표시 있는 부분 있죠?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또 보면 141페이지에 밑에 보면 부탁해서 당신에게 가르치는 세 번째 상은 당신의 메타가 다른 사람이 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거다. 그래서 자신을 지구라고 생각하는 거 또는 흑공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이제 좋은 방식이 있죠. 이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쌍카라를 사용하는 방식 이런 것들도 있고 이 쌍카라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볼 때 이게 조작이라는 의미로 제가 해석을 좀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선정을 이제 얻어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이제 관찰하게 될 때 이 쌍카라를 처음에 보게 됩니다. 쌍카라의 어떤 그 아주 심층에 있는 건 못 보겠지만 그 위쪽에 있는 쌍카라를 이제 보게 되고요. 아,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그 경험들을 얘들이 많이 이렇게 조정하고 만드는구나. 요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깜마 윗바가가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어떤 업에 대한 과보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 과거의 과보가 이렇게 오게 되면 이 과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겠죠. 그죠? 반응을 한다. 근데 이 반응을 하는 게 쌍카라로 이제 쌍카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반응을 하고 난 다음에 걸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 경험을. 요걸 이제 경험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가지를 더 보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이 과보가 여기 깜마 윗바가가 생길 때 과보가 일어날 때 이 과보 전에도 쌍카라가 하나 더 있어요. 이 부분에.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쌍카라를 거쳤다. 즉 어떤 그 깜마 윗바가 즉 과보를 받을 때 우리가 과보를 그냥 온전히 받는 게 아니라 이런 두 가지 필터를 거쳐서 받는 거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과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보 전에 쌍카라가 있다라는 것을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뭐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똑같은 어떤 일을 당했는데 그날 그 일을 당하기 전에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있었다.
또는 아주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어떤 그 과보에 대해서 반응 방식이 전혀 다르다. 그 과보를 이해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반응 방식도 다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무시를 좀 당했는데 그날 참 기분 좋은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나가다가 무시를 당했는데 그 너무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시를 당했다 하더라도 기분이 별로 나빠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뭐 별거 아니다 하고 이제 웃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아주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그런 어떤 무시를 당했는데 분노가 막 응? 꽃배기로 그냥 두 배로 일어나서 두 배로 일어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맞닥뜨려서 이제 어떤 뭐 싸움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과보를 경험할 때 의외로 앞뒤로 쌍카라가 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다. 그 점을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쌍카라 관련돼서 이제 요 얘기를 드렸는데 앞뒤로 있다. 그 점을 하나 체크를 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143페이지에 보면 피난처를 찾는 것이 부탁께서 전하는 가르침의 전부다. 우리가 피난처를 찾으면 되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난처가 없어요. 사실 나이가 더 들수록. 나이가 어릴 때는 그냥 잘 모르니까 부모가 피난처죠. 나이가 들어보면 정말 피난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부타, 담마, 상가를 피난처로 삼는 거다. 그 피난처를 삼는다라는 의미는 부타가 보여주신 그 본보기를 우리가 따라 행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상가가 보여주는 그 본보기를 따라하는 것. 마찬가지로 부타의 가르침이 보여주는 그 내용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이제 피난처로 삼는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이게. 상가라는 말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아리아들이 이제 조직하는 거죠. 아리아 8분. 그냥 이제 우리가 보통 상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인 이제 그 상가가 의미가 두 개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그 스님들의 이제 어떤 스님들의 일정 수 보통 4분입니다. 상가라고 하면 이제 의미가 두 가지인데 그냥 4분 이상의 스님. 왜 그러냐면 4분 이상이 되게 되냐면 이게 이제 그 포살을 할 때 포살을 할 때 이제 테라와다는 포살을 아주 중시하는데요. 포살을 할 때 최소 인원이 4명이어야 돼요. 4명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약식으로 하거나 다른 절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4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약식 포살은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가가 되려면 4분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정식 포살을 하는 겁니다. 즉 비국의 227개를 암송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한 분이 대표로 나가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상가라 그러면 이제 4분 이상의 스님 요게 이제 일반적인 의미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수행과 관련됐을 때는 아리아 8분이죠. 아리아 8분 이상이 됐을 때 요게 상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요 아리아 8분이라고 할 때 이게 다 스님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에 제가자가 아리아라면 제가자가 여기에 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상가에 아리아 상가에 제가자도 가능해요. 꼭 스님 올 스님이 아닙니다. 아리아일 때는 제가자도 아리아 상가의 일원이 되는 거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43페이지 그 밑에 줄친 부분은 꼭 한번 잘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보시고 144페이지도 한번 읽어보면 내용이에요. 보면 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2편이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3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